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합시다. 얼마 시험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6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분사무소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요게 X네요. 예,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우리는 소위 특수법인이라고 하죠.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보정 설정은 해야 되고 인장 등록은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개수도 일반 법인하고 똑같습니다. 특수법인에 대해서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일반 법인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책임자로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해서 1번이 틀렸습니다. 책임자 공인중개사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한 개만 둘 수 있습니다. 3번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군구에는 분사무소와 주된 사무소를 같이 둘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휴업신고, 업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를. 물론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고용인이면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이고요. 3번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소속공개사 고용할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4번에 개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면 됩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지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네요. 성명, 소연 등 이 필요적 기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성명, 간판실명제죠. 간판실명제입니다. 그래서 성명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기해야 되고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간판에는 전화번호나 등록번호는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격증이 있으면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해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사용해도 되죠? 저도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지만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박사, 박용덕 이렇게 3개 다녀도 불법이 아닙니다. 시험에 2번 출제됐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오히려 이렇게 지문 짧은 게 더 어려울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만 기재를 합니다. 제가 만든 요약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서식을 비교해서 보셔야만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의 서식에는 비선호시설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1번 이게 소위 양벌 규정이죠. 1번이 양벌 규정인데 양벌 규정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 즉 직원, 양벌이라는 게 뭡니까? 직원 잘못했을 때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인데 단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만 벌 받습니다. 직원이 잘못한 경우에 사장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입니다. 징역형 절대 아니고요. 직원 잘못으로 해당 조문의 벌금형입니다. 똑같은 액수의 벌금형 아니죠? 예를 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직원이 잘못해서 벌금 1,000만 원 선고받아도 사장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기 때문에 100만 원 벌금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2번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5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제가 내드린 프린트 47번에 있고요. 프린트 없는 분들은 제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암기 프린트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벌칙으로 틀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과태료를 자격증 미반 납이나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를 합니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로지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하고요. 매수신청대리 규칙 예규에는 과태료, 징역벌금은 없고 오로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와 매수신청대리 업무 정지 처분만 있다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은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한 경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되고요. 3번 거짓신고한 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게 X네요. 거짓신고하면 5% 이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외국인 등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6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 기출문제입니다. 7번 틀린 것입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틀렸네요. 니은은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설명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및 날인입니다. 법정지상권도 설명해야 됩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규지권, 특수지역권 등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지형도는 확인설명 근거자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요약집은 154페이지 서식 메뉴에 보시면은 지형도는 없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있죠? 지적도, 임야도는 평면도고 지형도는 등고선이 표시된 것이고 지형도면은 지형도에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밝힌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틀린 것입니다. 1번에 보면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에 1,000,000원이고요.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이니까 건축물 매매를 업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죠. 분양권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적법행위고요.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했다면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000,000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고요. 쌍방대리 금지행위입니다. 실비 보수 초과해서 금품 받으면 안 되고요.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 X,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라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 행위를 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제 33조 1항 금지행위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3조 2항은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계약서 3년 보존 아니고 5년 보존이죠. 성명 공란으로 두면 안 됩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제암기 프린트 9번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도 틀렸고 디귿은 법정서식 사용해야 된다. 법정서식 없습니다.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비업에 보면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재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이 4번이고요. 옳은 것은 리얼 미음인데 이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죠. 그래서 시험에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 X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하기 전 해도 X입니다. 등록 통지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 못합니다. 그리고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므로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공탁금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11번, 12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손해배상은 세 가지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유과실,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고유과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4번 보증가입 한도로 한다. 손해배상 책임 X입니다. 법제 30조에 보면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손해라고 하면 손해 입은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무상중개,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비록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